60세,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살았다. 할 만큼 했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그 말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나이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내려놓고 체념한 것일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고 사회에 맞춰 살아오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마치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젠 늦었지. 무슨 시작이야.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 사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삶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누군가는 60세를 노년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는 인생 2막의 출발점입니다. 자식도 떠났고 일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남은 건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군가의 부모도 아니고 누군가의 직원도 아니며 오롯이 나로서 살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무언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답게 살아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왜 60세가 인생 2막의 시작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는 의무에서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나이입니다. 60세까지의 인생은 늘 의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가족들을 위해 밥을 차리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엔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더 나은 자리, 더 큰 월급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시댁과 처가, 사회와 회사에까지 수없이 많은 책임과 역할을 짊어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0이라는 숫자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는 좀 쉬자. 하지만 막상 쉬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쉬어도 되나? 이 나이에 뭘 시작하나? 이제 남은 건 그냥 버티는 것뿐 아닌가? 그건 자유가 아니라 체념입니다. 진짜 자유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60세는 바로 그 선택권이 생기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의무와 책임, 그 무게에서 서서히 내려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식도 어른이 되었고 직장에서도 물러날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수많은 역할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과 억지로 떠맡았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애는 누가 보지? 밥은 해놨나? 다 큰 어른이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시선들이 나를 붙잡았고 스스로에게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남이 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아온 탓에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도 어색하고 즐기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도 낯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식 걱정을 하고 손주의 미래에 간섭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시 타인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내 삶을 또다시 유예하는 것입니다. 60세는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그 자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직장의 상사, 배우자, 자식, 이웃, 사회.
하지만 이젠 그런 시선에서 조금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은 평생 그림을 좋아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번도 붓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60세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머리라며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행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늘 가족 눈치를 보느라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는데 퇴직 후 혼자 떠난 2박 3일의 속초 여행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행이 계기가 되어 이제는 혼자 제주도도 가고 사진도 찍고 여행기를 블로그에 쓰는 사람이 되었죠. 이 모든 것은 60세라는 시점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고 80대가 되면 체력과 의지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60세 이후에 맞이합니다. 퇴직, 자녀 독립,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노후 생활의 시작.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나이가 바로 60세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틈을 기회로 삼아 자기 삶을 다시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찾은 사람입니다. 60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 1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제까지 해온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상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인생 2막의 시작점입니다. 무엇을 하든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누구의 직원도 아닌 그저 나로서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다시 설계하십시오. 그럴 자격이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생존이었다면 이제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밥벌이의 노예였다고도 말합니다. 누군가는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다고도 말합니다. 그 말은 곧 내 삶이 없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20대엔 취업을 위해 살았고 30대엔 가정을 위해 40대엔 아이 교육과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50대엔 다가오는 은퇴와 노후를 버텨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을 60년 가까이 달려오다 보면 몸은 지쳤고 마음은 무뎌지고 어느 순간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닌 삶 자체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살기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결국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되고 맙니다. 60세 이후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생존 모드로 굳어져 버린 몸과 마음이 삶의 기쁨을 다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중요한 건 삶을 새로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더 젊을 땐 시간이 없어 시작하지 못했고 더 나이가 들면 체력이나 건강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젊고 가장 움직일 수 있고 가장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도 시작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시작합니까? 이제는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돈, 안정, 명예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나의 기쁨, 건강, 관계, 자존감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무엇을 할 때 웃음이 나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멈추는 용기,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남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야겠다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은 돈이 없으면 불안했고, 자식이 힘들면 나도 힘들었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태도, 작은 성공에도 나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태도, 실패했더라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이 태도들이 앞으로의 삶을 생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많은 60대가 인생 2막을 준비합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사람, 봉사나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온라인 공부를 시작해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까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만족스럽다고. 결국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60세는 그 방향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생존을 위한 달리기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살맛 나는 인생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그 살아있음은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름입니다. 셋째,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세요. 6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돌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어리던 시절처럼 몸을 챙겨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에, 부탁 한마디에 자신의 일정을 바꾸고 자신의 건강을 미루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챙기며 살아왔기에 이제 와서 나를 챙기자니 왠지 미안하고 어색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당신은 자신의 식사도, 잠도, 휴식도 뒤로 미뤘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느라 본인의 병원 진료조차 계속 미루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때는 주말이고 명절이고 쉬는 날 없이 봉양하느라 자신의 여행 한 번, 외출 한 번 마음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6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만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도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믿음, 착한 어른은 늘 양보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강박이 마음속에 너무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자식도 성인입니다. 스스로 밥 먹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내가 너무 깊이 관여하면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은 결국 엄마는 늘 참견해. 아빠는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나는 그동안 억눌리고 미뤄졌던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바라던 삶을 향해 이제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는데 한 줄도 써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글을 쓰면 됩니다. 여행을 꿈꿨지만 단 한 번도 떠나지 못했다면 짧은 기차 여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항상 거절당했던 사람이라면 이젠 스스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 삶의 주인공은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남에게 맞춰 살아온 시간을 접고 이제는 나에게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베풀었기에 이제는 나를 돌보는 게 책임이고 상식이며 필수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힘들어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말 물론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너진 채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병들면 결국 자식이 돌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치면 함께 있는 가족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 삶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돼서 못하겠어. 하지만 남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역할 속에 묶인 채 스스로의 자유를 남 눈치에 맡겨버린 것뿐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남이 정한 틀에서 벗어나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에서도 또다시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인생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특히 나 자신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주인공은 늘 무대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 무대에 당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작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늦었지. 이제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런 말들에는 조용한 체념과 아쉬움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는 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인데 괜히 주변 눈치가 보이고 과거에 실패한 기억이 떠오르고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라는 자기부정이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는 꼭 대단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창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여행을 가도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크고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작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만 산책을 시작하는 것도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글을 써보는 것도 내 감정을 회복하는 출발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작지만 단단한 습관이 되어 평생을 지탱해 줄 삶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과보다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한 컵 더 마시기, 식사를 천천히 씹기, 안 하던 운동을 3분만 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런 거 해서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뀌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또 하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다고요. 실제로 60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요리사로 60대에 창업한 분, 수필을 써서 70세에 책을 낸 분, 동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년에 OKG를 감량한 분, 문화센터에서 미술을 배우다 전시회까지 연 분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 그저 작은 호기심, 작은 습관, 작은 도전 하나가 지금의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60대의 시작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생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현실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실패가 두렵지 않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일,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둔 일,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미뤄뒀던 일.
그 일이 작고 사소하고 어설퍼 보여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모든 걸 바꿉니다. 오늘 그 일을 단 1분이라도 해보는 것, 그게 인생 2막의 진짜 첫 페이지가 됩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예전엔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닐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도전하면 더 피곤하다. 새로 시작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어쩌나 하며 자신의 가능성에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것, 지금도 뭔가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젊다는 증거입니다. 60세,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1년 후 지금보다 체력이 나을까요? 5년 후 지금보다 더 용감할까요? 10년 후 지금보다 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매년 조금씩 늙고 몸도 느려지고 사고도 굳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해보자는 마음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어느 나이에도 지금이 가장 젊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60세는 몸도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시간도 예전보다 여유 있고 무엇보다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입니다.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돌보느라 못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손을 뗐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큰 돈이 아니라도 내 마음을 살 수 있는 소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즉 스스로를 늙었다고 규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이 진짜 늙은 나이인가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나요? 자식이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정했나요? 그 누구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합니다. 노화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오늘을 바꿔보겠다는 결심,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젊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금 당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많은 60대가 말합니다. 예전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후회가 더 두렵다고. 맞습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갈 시간이 앞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20년, 30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뭔가 하나는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고 사람을 새로 만나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는 것. 그 모든 시도는 지금 이 순간이기에 가능하고 지금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젊을 수 있는 순간이라면 이 순간을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자신을 더 이상 과거의 경험으로만 평가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그 어떤 삶도 마지막 순간을 바꿨던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새 출발의 시간 앞에 당신은 서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의무를 마무리한 후 비로소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점입니다. 그동안은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사회에 맞춰 움직이며 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의 부모가 아닌, 누구의 직원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2막. 그 출발점에 당신은 지금 서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걷기, 읽기, 듣기, 느끼기,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첫걸음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하며 스스로를 아껴주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젊음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젊음을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써보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노우이끼리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